반도입해는 전설에서 유래한 성어로 이와 관련된 고사는 서한시대 대성의 예기, 중용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도입해의 본래 뜻은 길을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을 가리키며 이를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시작만 있고 끝이 없음을 비유합니다. 동한 시절 하남군에 한 현명하고 어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고 단지 악양자의 아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악양자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매우 가난했고 결혼 후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악양자는 밖에서 황금 한 덩이를 줍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황금의 출처를 알고 난 뒤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뜻이 있는 사람은 모욕적인 도움을 절대 받지 않으며 품성이 고결한 사람은 도둑샘이라는 이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샘물조차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공짜로 취하여 당신의 품성을 더럽히려 하십니까? 제 생각에 이 황금은 원래 있던 곳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양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금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은 뒤 스승을 찾아 배움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났습니다. 악양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작 1년 만에 배움을 마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돌아오신 것입니까? 악양자는 멋쩍어하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요. 다만 밖에서 1년을 지내다 보니 당신이 너무 그리워 얼굴이나 보려고 돌아왔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칼 한 자루를 집어들고 배틀 위에 걸린 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단을 짜려면 먼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그 실을 자아 한 올 한 올 쌓아 한 치를 만들며 한 치가 모여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모여 한 필이 된 후에야 비로소 한 필의 비단이 완성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칼로 끊어버리면 이전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갑니다. 당신이 밖에서 학문을 구하는 것과 내가 배를 짜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학문을 쌓는다는 것은 마땅히 매일 자신이 몰랐던 것을 배워나감으로써 자신의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중도에 돌아온 것은 내가 이 배틀 위의 비단을 끊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은 즉시 집을 떠나 학문을 완성한 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악양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다시 학문을 구하러 떠났고 7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든 할 때마다 중간에서 포기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끝까지 견지하며 한 가지씩 일을 완수하야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성공의 길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마땅히 실천에 옮겨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헛된 생각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천재는 근면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좋은 시절에 노력하여 배우지 않으면 결코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악양자의 아내가 배를 끊는 방법으로 남편이 인재가 되도록 권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즉, 공허한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사람을 일깨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1000마디의 큰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가 평생 기억할 만한 실제적인 행동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 반반, 절반, 중간을 의미합니다. 도, 길도, 길, 여정을 의미합니다. 말이을 뭐뭐하고 뭐뭐하다가 라는 뜻으로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패할 패, 패하다, 그만두다,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반도입해. 이게 그냥 네 글자 같지만 파고들면 의미가 아주 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일을 중간에 그만둔다 이런 뜻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끈기, 완수,
이런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또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경고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성어가 사실은 그 고대 유교 경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있고 유교 철학 안에서 의미가 더 깊어지거든요. 심리학이랑도 연결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현대 심리학이라 뭐 다른 문화권 이야기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여러 겹의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제일 오래된 기록부터 찾아봐야겠죠? 네, 그게 이제 서한시대 예기라는 책 안에 중용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나온다고 보는데요. 아, 중용이요? 네, 거기에 군자는 도를 따라 행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도라는 게 그냥 길이 아니고 도덕적인 수양의 길 이런 걸 의미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포기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의미랑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도덕적인 완성을 향해 가는데 그걸 중간에 멈추는 것, 이걸 경계한 거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요. 네. 원래 이 중용은 예기의 그냥 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송나라 때 그 주희 같은 대학자들이 이걸 대학, 논어, 맹자랑 같이 묶어서 사서라고 불렀어요. 네 가지 핵심 경전으로 딱 격상시킨 거죠. 아, 그럼 그게 과거 시험 과목이 되고 하면서 엄청 중요해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뭐 700년 가까이 과거 시험 기본 교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도입해하지 마라는 가르침이 중국 지식인 사회 전반에 그냥 깊숙이 뿌리내린 거죠. 근데 이게 뭐랄까, 좀 더 사람들한테 확 와닿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후한서 연려전에 나오는 악양자 아내 이야기요.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남편이 공부하러 갔다가 금방 돌아오니까. 네, 맞아요. 1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꾸짖는 대신에 뭘 하냐면 자기가 짜고 있던 배틀의 비단을 그냥 칼로 싹둑 잘라버려요. 와, 충격요법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 비단도 한 올 한 올 쌓여서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자르면 여태까지 한 수고가 다 헛되잖아요. 당신이 학문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이야, 그 단직, 배를 끊는 비유는 진짜 임팩트가 엄청나네요. 말이 필요 없었겠어요. 네. 그냥 눈앞에 딱 보여준 거죠. 헛수고가 뭔지. 그리고 이 아내가 단순히 남편 혼내는 걸 넘어서요. 그 남편이 길에서 주운 금덩이를 돌려주게 한 일화도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되게 청렴하고 또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깨달음을 주는 지혜도 보여주죠. 가정교육의 중요성 같은 그런 유교적인 미덕도 담겨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끈기를 강조하는 건 유교 철학 전체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주역에 나오는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뭐 이런 구절도 그렇고. 아, 자강불식? 네. 네. 또 공자의 그 산 쌓는 비유도 유명하죠. 거의 다 쌓았는데 마지막 한 3태기 흙을 안 부으면 그건 그냥 내가 그만둔 거다. 그렇죠. 완성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한 거예요. 이게 현대 심리학이랑도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를 들면 벤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예요. 이게 낮으면 아무래도 쉽게 포기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난 못할 거야 생각하면 시작도 어렵고 하다가도 금방 지칠 테니까요. 맞아요. 또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나중에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는 법을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아, 실패가 쌓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포기가 다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략적 포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더 큰 손실을 막거나 아니면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만두는 거죠. 이게 어떨 땐 더 현명할 수 있어요. 하긴 반도입해라는 말이 워낙 강하니까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때로는 방향을 바꾸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는 건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반도입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정말 깊이 들어가 봤네요. 유교적인 뿌리부터 시작해서 그 악양자 아내의 강렬한 이야기, 또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까지요. 네, 단순히 포기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노력의 가치,
또 헛된 노력의 대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의지나 심리에 대한 통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 같아요. 맞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그 옛 지혜와 또 아니다 싶을 땐 현명하게 방향을 틀거나 멈출 줄 아는 그런 현대적인 지혜, 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야기 나눈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또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노력을 본격적으로 쏟아붓기 전에 이 길이 과연 끈기를 발휘할 만한 길인지, 아니면 포기가 더 현명한 선택일지를 구분하는 능력, 그 자체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점을 잘 잡는 지혜 말씀이시군요. 네. 단순히 산을 오를 이지력을 키우는 걸 넘어서 애초에 내가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올바른 산을 알아보는 그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